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앱 프로그래밍 6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래그먼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관성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사용할 카메라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센서로 잠시 이동을 해서 센서 데이터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센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정보 중에 하나가 로케이션, 위치 센서입니다. 위치 센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치 센서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즉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장치들을 접근할 때 사용할 퍼미션, 허가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허가권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하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그것 이외에 허가권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급할 데이터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확인하시고, 코드를 제가 직접 해드릴 텐데 쉽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이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값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위치 정보와 그리고 뭐 지도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지도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번외로 내려놓을 거예요. 센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센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센서, 다양한 센서들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센서들 중에서 위치 센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장치, 안드로이드 장치 중에서 뭐 카메라를 이용하고 지도 데이터도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번 학기에는 진행이 될 거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위치 센서에 대한 소개, 위치 센서는 무엇인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치 관리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치 수신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 관리, 즉 안드로이드의 권한 관리에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가지고 권한을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한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번에 권한 관리가 좀 더 강화되면서 허가권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치 기반 센서들이 어떤 것이 또 있는지를, 위치와 관련된 센서들이요, 그것들을 살펴보고 또 복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시작을 하면요, 위치 센서는 무엇인지를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 방법,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 센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센서, 대표적인 게 GPS죠. 이제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의 상태 값을 수신을 해서, 즉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발송하는 정보값들을 수신해서 그 위치를 응용하는 프로그램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센서를 말합니다. 위치 센서요. 자, 그리고 위치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위치 값을 응용을 해서 그것을 확장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치의 값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해당 위치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등의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 값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 관련 센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가장 좋은 건 위치 센서, GPS 센서입니다. 위도, 경도, 고도에 해당되는 값을 수신하는 위치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 센서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 센서 값이 있고요. 위치와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자력계 센서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정보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마그네틱 카드를 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력계 센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접 센서. 아마 여러분들 운동 프로그램 앱들을 좀 몇 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앱에서 사용자가 얼만큼 접근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앱 같은 경우에 전화기가 귀에 딱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화면이 꺼지죠. 그때도 사용하는 것이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위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이 중에서 저 위치 센서요. 위치 센서가 요 위치 센서를 말합니다. 위치 센서가 취급하는 정보들은 아래에 있는 위도, 경도, 고도 값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각각의 값들을 수신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위치 관리자가 있고요. 위치 수신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클래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위치 매니저 클래스와 로케이션 리스너 클래스 두 가지를 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니저니까요. 매니저가 제일 클 거고요. 그리고 리스너는 거기에 속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 관리자를 얻어오려면 시스템의 장치를 얻기 위해서는 get system servi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위치 매니저 관리자의 인스턴스를 획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리퀘스트를 보내죠. 로케이션 업데이트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갱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서 그 위치 값을 수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수신자들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그 인스턴스를 좀 더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로케이션 리스너 인스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텍스트에 로케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얻어서 로케이션 매니저 인스턴스를 획득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제 이걸 직접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위치 수신자를 만들게 될 텐데요. 당연히 로케이션 리스너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위치 관리자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수신자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매니저에 등록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위치 수신은 반드시 네 가지의 함수를,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 로케이션 체인지드, 즉 내가 이동을 하거나 사용자가 이동을 할 때 위도 경도 값이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 변경되는 값을 수신하는 메소드, 그리고 위치 수신자 리스너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제 위치 수신자 정보를 뭐 다른 거로 이용을 한다. 물론 우린 GPS를 이용할 겁니다. 또 이러한 위치 제공자가 이번에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디세이블드 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네 가지의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부분이 위치 수신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시킨 겁니다. 별도의 클래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객체 생성을 하면서 이 영역은 이너 클래스 영역이 되겠죠. 이제 이너 클래스 영역이 돼서 그 클래스 안쪽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를 꼭 오버라이딩을 해줘야만 정보를 요 위치에서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세 가지는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오늘 하게 되면 요 녀석 on location changed라는 녀석을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렸던 프래그먼트에 대한 것을 제가 코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 과제 제출하는 상태 보고 나서 다시 다음 시간에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거를 찝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비어있는 프로젝트로 갈 거고요. 자, 값은 로케이션 샘플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로케이션 샘플이요. 자, 자바로 하고 건드릴 거 없죠? 피니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 오셨나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단하게 바꾸지 않고요. 그냥 위도, 경도, 고도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꿀 거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뷰에 요 텍스트 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위도, 경도의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을 위해서 id 값을 지워줄 겁니다. tv location이라고 id 값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뭐 매치해도 되겠죠. 매치 페런트하고 얘도 매치 페런트 할까요? 그래서 뭐 표시를 하면은 아마 뭐 이런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헬로 월드가 아니고 글씨를 바꿔줘야겠죠. 위치정보 수신 대기라고 글씨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요 텍스트에다가 한꺼번에 위도, 경도, 고도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 텍스트 뷰에 접근하기 위한 위젯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뷰 타입의 tv location을 하나 만들어 넣어 놓을게요. 자, 필요하니까 우리는 결합을 해줘야겠죠. tv location에다가 find view by id r.id.tv location을 통해서 위치를 출력할 위젯을 결합을 해 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위치 관리자하고 위치 리스너, 수신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위치 관련 객체를 멤버로 선언을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의 타입의 로케이션 매니저 일단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널로 놓을 거고요. 로케이션 리스너 타입의 로케이션 리스너는 널 형태로 필요 객체를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쵸? 자, 그리고 위치 정보를 여기서 크리에이트 할 때 획득하지 말고요. 우리 생명 주기로 봤을 때 on pause 됐을 때 중지할 거고 on resume 됐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컨트롤 O
하셔서 예, on resume 에 해당되는 함수를 on resume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예, 생명중에서 이제 액티비티가 딱 가동 상태가 될 때 이 메소드가 호출되니까 이 안에서 로케이션을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위치 관련된 기능을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그 한 공간 내에서 메소드를 관리하면 편하니까 여기다가 퍼블릭에 void에 로케이션 제공자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 주겠습니다. 로케이션 프로세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아, 잠시만요. 네. 자, 프로세서, 이제 위치 관련된 기능. 정의 함수를 따로 빼놓겠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위치와 관련된 것 중에 일단 로케이션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로케이션 매니저를 위해서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는데 get 시스템 서비스를 통하고요. 컨텍스트에 보시면은 로케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녀석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얘는 로케이션 매니저죠. 그리고 이렇게 값을 반환받을 때 반드시 캐스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 형태로 캐스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자, 캐스트 투 안드로이드의 로케이션에 로케이션 매니저로 캐스팅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 Shift 엔터 하셔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위치 장치를 관리하는 매니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니저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로케이션 리스너를 만들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리스너요 는 new 로케이션 리스너 형태로 구현을 하면요, 자동으로 4개의 메소드가 오버라이딩이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 이너 클래스 형태니까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포함되어야 하죠. 그렇죠? 세미콜론을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치, 이 부분에서, 이 메소드에서 위치 정보가 수신이 됩니다. 어디에 되냐면 매개 변수 로케이션 수신이 되고요. 이것은 자동 호출되는 콜백 메서드입니다. 자동으로 위치가 값이 바뀌면은 로케이션의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위치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아까 위에, 아이고, 저 매개 변수로 나와 있는 로케이션 있죠. 로케이션 객체에다가 get latitude 그러면 위도 값이 나올 거고요. 로케이션에 get 해서 longitude 이렇게 하면은 경도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로케이션에 get altitude 하면은 고도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냥 가지고 온 거로 끝이 아니죠. 문자열에 결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든다면요, 스트링에 str location 위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저 위에 str location에다가 플러스 해서 집어넣으면은 위도의 값이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이기 편하게 하려고 줄바꿈 코드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되고, 밑에서 작성해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str location에다가 현재 로케이션 값 플러스 경도 값 플러스 로케이션 longitude 해주시고 줄바꿈을 해주면은 값이 포함이 될 거고요. 자, 동일한 코드니까 여기까지 그냥 복사해서 활용을 좀 할까요? 이렇게. 물론 저건 한 줄로 처리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도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예. 뭐 마지막에는 줄바꿈 키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근데 요거를 다시 만약에 한 줄로 처리한다라면, 잠시만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면은 요거 다 플러스로 연결시켜 버리면 되죠. 네. 자, 플러스 경도, 그래도 경도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자, 또 고도 값도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 녀석은 이렇게 좀 빼줄까요? 위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한 줄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문자를 만들어서 위도하고 get location에서 get latitude, 또 추가 값 집어넣고 longitude, 그리고 get altitude 형태로 값을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tv location에다가요, set text에서 str location, 방금 만든 문자열을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위치 수신자를, 여기요, 리스너를 객체를 만들고는 있지만 우린 이 객체가 동작이 되도록 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find view by id 했던 요 녀석에서요 하고 리줌에 들어왔을 때, 네, 리줌 처리됐을 때 우리 로케이션 프로세스 한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 호출되면 이게 동작을 시작을 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한다고 해서 매번 값이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자, 매번 값이 변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거 실행을 시켜도 제가 여기 있죠? 이렇게만 출력이 돼 있지 아직 동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추가 확장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위치 값에 관련된 위치 로케이션 값의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디 갔냐? 이렇게.
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자, 이게 이제 아직 수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을 보내야죠. 로케이션이 업데이트 되라, 이제 갱신을 시작을 해라 라고 요청을 보내줘야지만 정상적인 동작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보내고 권한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교시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